안녕하십니까. 아돈노 경제학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아리백 들어보셨죠? 아리백.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리백 하면 머릿속에 그래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런데 환경이면 그냥 우리가 좀 걱정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환경을 좀 보호하면 되지 라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근데 이게 무슨 경제와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뭐냐 그러면 이 아리백이 나오게 되면서 가장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전기차예요. 전기차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주차 공간이 되게 없는데 전기차 공간이 쭉 남아있고 그러면 전기차를 많이 샀다고 하는데 진짜로 많이 산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걸 주면서 전기차의 소비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의 누적 대수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배터리의 기술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가 조금 짧을 수도 있고 겨울에 그 전기의 보관 능력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수정이 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더 많이 나올 거다. 그 이유는 전기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비중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심각해졌냐라고 하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평균 기온이 굉장히 상승하고 이상기후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강남역에 있어요. 강남역에 있는데 2022년 8월에 정확히 기억해요. 2022년 8월에 여기가 잠겼습니다. 그 잠긴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렇게 길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에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차가 갑자기 보도블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도블록으로 왜 올라가지? 근데 알고 보니까 차가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유턴을 해서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집중호우라는 것도 지금 집중호우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인도는 폭염, 50도가 넘는 폭염이 나오고요. 홍수, 가뭄, 홍수, 특히 2024년에 중국에 폭우가 와가지고 이재민도 스케일이 남달라요. 1,50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이상기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지구온난화라는 거죠. 지구온난화.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생길 때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라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주주주주주주 올라가고 있어요. CO2 농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다가 또 코로나 때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북극곰이 잘 데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고대의 바이러스가 잠자고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녹아버리면 지금의 코로나도 우리가 엄청 고생을 했듯이 지금의 백신의 형태가 없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막 나오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구온난화 이런 지구의 이상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1.5도를 억제하려면 8%를 감소시켜야 되고요. 2도를 억제시키려면 4%를 감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과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이상기후를 줄여야 인류의 미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인가? 학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증거, 시뮬레이션일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는 이게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아니면 인류는 멸망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백이 뭐냐?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예요. 그럼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등으로 바꾸겠다는 국제 캠페인이고 이거는 민간업체, 민간단체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아리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민간단체에서 한 걸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시해야 되냐, 민간단체는 민간단체일 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죠? 왜 민간단체가 얘기한 걸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냐? 궁금해요?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참여 기업이 있습니다.
이 참여 기업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만한 기업만 따져봐요. 지금 여기 좋아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 그다음에 여기서 나이키 있어 나이키. 그다음에 애플도 있고 애플도 있고 여기 제너럴 모터스도 있고 레고도 있어. 그다음에 이케아도 있어. 뭐 저 스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런 게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뭘 얘기했냐면 이제 아리백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기업에서 만드는 것들을 이제 부속품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납품받지 않겠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게 야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줄여보자. 이러면 문제가 안 돼. 그냥 줄이면 되잖아. 그리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1억 명이 안 돼요. 선생님 지금도 인구 밀도 그런데 수도권만 그래 수도권만.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잘 모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인구 1억 명은요. 그 나라가 내수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숫자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은 인구가 1억 4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큰 나라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발전 단계의 차이를 줬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세계 기준을 따라가요. 뭐 ISO 기준 들어보셨을 거고 미 FDA 인증을 받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라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외국에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국내에서만 팔기 때문에 국내의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일본에서 전자제품 중에 전자사전을 아직도 썼었어요. 왜? 잘 안 바꿔요 걔네들은. 잘 안 바꾸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여러분들 박스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약간 높은 박스카. 왜냐면 일본이 옛날 도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옛날 도로의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차가 작은데 폭은 작은데 또 공간감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를 못 팔아요.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가 일본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차가 됐고 그거는 일본 내수용이에요. 그만큼 일본 내수는 그 나라의 인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팔아먹어요.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 쓰는 건 애국이 아니에요. 또 선생님 여기서 왜 국가의 애국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이폰에 그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삼성 LG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폰이 애플이 딱 애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산업에서는 분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이 하나의 제품 하나의 국가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들어가는 것에 기본적인 인구가 안 되는 우리나라가 부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리백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아리백을 내세운 곳은 민간단체인데 그걸 하겠다는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환경을 오염시킨 거 니네들인데 왜 지금 이걸 강조하느냐. 그거는 일종의 뭐랄까 있는 자의 권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요건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의 능력이 되는 기업만 채택한다는 건 개도국의 배제가 가능합니다. 개도국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이런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은 애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강의를 보는 20대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종량제 쓰레기 봉투예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검정봉지 버렸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소각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다 태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처음부터 당연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역의 진입장벽, 무역의 납품장벽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종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리백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경제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리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한국형 아리백이라는 걸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이걸 다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이 취업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걸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가려고 한다면 이 기업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얼마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 멤버 이런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CF100은 뭐냐? 아, 둘 다 100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RE100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요. 리잖아요, 리. 그죠? 근데 얘는 CF니까 카본 프리예요. 그거는 무탄소, 탄소를 하지 않겠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자력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왜? RE100에선 원전이 빠지고요. CF100은 원전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논쟁을 할 때도 이제 이 원전이 들어가는 걸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사항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할까요? 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은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 원자력에서는 반드시 폐기물이 나오고요. 그 원자력 발전소도 어느 정도 쓰면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당장 굉장히 좋을 수는 있지만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 폐기물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거예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석탄 봐봐, 석탄. 석탄이 뭐예요? 탄소야, 탄소. 가스야, 가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수는 이제 수력 발전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는 극히 전후무후한 수준이에요. 즉 미국 경제를 가지고 봤을 때도, 그리고 아까 RE100에 나온 참가한 기업들을 봤을 때도 그 기준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 못하면 우리가 서서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산업들이 굉장히 이제 유망해질 거라는 거. 유망해질 거. 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된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비중이 2%대. 안타깝죠? 2%대요, 2%대. 그리고 높아봐야 6%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미래의 전망에 굉장히 좋은 직종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주식으로 봤을 때도, 주식 투자를 봤을 때도, 그 다음에 일자리에 있어서도 이쪽은 점점점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의 경제를 유지하거나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1. 결론을 말씀드리면 RE100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RE100은 우리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장벽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 많은 RE100을 추구하는 기업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납품하고 조달하고 일자리를 찾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와 RE100을 떼서 볼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돈노 경제학 서호성 이번 시간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